안녕하세요. 경제경영 통계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통계학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통계학을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어떤 범주에 있는 통계학인지,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큰 틀은 계속 유지할 건데, 그 큰 틀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요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데이터를 도형화해서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방법,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원래 기본적인 데이터 셋을 봤을 때 그 점수 데이터 쭉 봤죠. 그 60개의 데이터를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큰 숫자인지 어떤 것들이 작은 숫자인지, 그리고 어떻게 퍼져 있는지, 가운데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래프와 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Graphical and Tabular Descriptive Technique인데요. 그러니까 기술 통계학을 하는데 요거 기술 통계학 기술 중에 요 그래픽을 이용하고 tabular, 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잠깐 또 요약을 하자면 Descriptive Statistics, 기술 통계학은 유용한 정보, 우리 데이터 있는 것들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로 바꾸는 거, 이게 statistics, 통계학이 하는 역할이라고 했죠. 그것 중에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거, 요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60개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요약할 건지, 요약을 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 테크닉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기술 통계학은 요약, 데이터를 요약하고 나타내기 위한 방법 중에 그래프 기법, 그러니까 수치적 그래프 기법 하나 하고 수치적인 척도, 수치적인 기술 척도,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거요. 그러니까 통계치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거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 전에 우리 요거 그래프나 표를 이용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모집단과 표본이 있다라는 건데, 이거 추론 통계학에 넘어갈 때 보는 구분 짓는 방법이지만, 요 그래프와 표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 모집단과 표본 모두에 대하여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별한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그런 특별한 구분 없이 어떻게 요약할지에 대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 부분집합이었던, 그러니까 모집단의 부분집합이었던 표본, 요거에 대한 고민들은 잠시 접어두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약하는 거,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는 거, Descriptive Statistics의 그 그래프 이용한 방법,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우리 몇 가지 또 용어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수, variable이라고 하는 거예요. variable, 우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변수가 많다,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 변수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쓰고 있죠.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변수라는 거 많이 씁니다. 그 변수들 우리 이름 지을 때 x, y, z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 전체, 데이터의 묶음으로 표현할 때는 여기 대문자로 쓰고요. 그 하나의 요소들, 엘리멘트들, 그걸 얘기할 때는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쓴다면 요 x라는 데이터는 요거 조합이다. x2, x3 이렇게 요런 거 합해져 있다. 그러니까 요 각각의 데이터 셋들 2, 3, 뭐 62, 53, 78 뭐 요런 숫자들 모아 놓은 거 요거 데이터로 해 가지고 x라고 쓴다. 그래서 요 x라는 변수, 이걸 변수라고 하고요. 모집단 또는 표본의 어떤 특성을 나타낸다, 변수들은. 예를 들어서 경영 통계 점수 우리 들었던 거 있죠. 그걸 x로 표현하자면 요 각각의 엘리멘트들이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x, y, z 대문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포인트, 변수의 관측값이죠. 그럼 요 통계학 점수를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각각을 우리 다시 이름을 짓는다면 요 x1 될 거고 x2 될 거고, 요거 쭉 모아놓은 것 자체, 요 데이터가 x다. 이렇게 변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 이름 자체를 x라고 하면 더 쉽게 x의 평균은 뭐, x의 베리언스는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절로 우리 데이터의 형태와 정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형태, 요 형태가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를 가진 데이터들이 있을까? 데이터들을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 분류별로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비교, 요약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일까를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로 데이터의 형태와 거기에 따른 정보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데이터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뭐 교과서마다 조금 다른 형태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구간 데이터, 범주 데이터, 서열 데이터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데이터는 통계적 관점에서 적어도 세 가지 형태를 가진다. 근데 어떤 교과서는 뭐 두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로 표현할 때는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범주랑 서열이랑 요거 서열도 사실은 어떤 범주로 구분될 수 있어서 범주로 간주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묶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간 데이터는 그 수량적인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들을 나열되어 있는 거. 그럼 경영학 그 기말고사 점수, 최종 점수 이런 거 나타내면 구간 데이터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고 이제 수량 데이터, 그래서 퀄리티티브 데이터라고 합니다. 퀀티티브 데이터라고 합니다. 퀀티티 할 때, 퀀티티브 데이터고, 요거는 퀄리티티브죠. 범주, 질적 데이터, 양적 데이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여기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걸 구간, 인터벌, 그다음 범주, 노미너, 서열, 오디너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 자체를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정의하는 거 상당히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어떤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떤 표로 어떤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한눈에 딱 알아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을 맞춰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실수라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real number죠. real number의 특징은 뭡니까? continuous합니다. 그러니까 실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선을 이렇게 그리면 0, 1, 2, 3, 4 이렇게 우리가 눈금으로 재고 있지만 이렇게 그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고 요 숫자 자체는 오디널 데이터는 이렇게 숫자 자체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합니다. 디스크리트 넘버라고 하고요. 요런 실수죠. 요거는 정수죠. 1, 2, 3, 4 이렇게 할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면은 정수입니다. 인티저라고 하고 그 정수는 연속되지 않죠. 중간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구간 데이터, 인터벌 데이터라고 하고 퀀티티브 데이터 요거는 정량 데이터고 또는 수치 데이터, 뉴메리컬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요 데이터들은 연속이다, 실수다, 리얼 넘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높이, 무게, 소득, 거리, 점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측하는 거는 62점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계산을 원래 했던 거는 61.8 이렇게 해서 반올림해서 62점으로 표현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 모두를 우리 구간 데이터 중에 실수의 연속적인 데이터로 보고 있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관측한 거는 따로 생각해서 뭐 정수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그 실질 밸류, 실질 그 높이 그런 거 자체는 연속적인 것들을 어떤 지점을 우리가 관측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퀀티티브 데이터, 뉴메리컬 데이터라고 불리는 구간 데이터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속적이다. 컨티뉴어스하다. 그래서 이런 뉴메리컬 밸류, 수치적인 그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 가치를 갖고 있으면 계산이 바로 가능하다랍니다. 계산 어떻게 가능합니까? 민, 뭐 베리언스 이런 것들 계산이 직접 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뭐 2배 높이, 그 다음에 가격 더하기 2000 등의 이걸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직선적인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2배일 경우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그렇죠. 예, 요게 만약에 무게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면은 가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원이라고 하는 거 달러로는 변환될 수 있겠죠. 그거 곱하기 몇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환해서 단위를 변환하기 용이하게 쓰여질 수 있다. 되셨나요? 그런 의미에서 요런 이 곱하기 뭐 가격 더하기 2,000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계산될 수 있죠. 그 의미를 잠깐 새겨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간 데이터, 뉴메리컬 데이터, 수치적인 데이터, 수치 데이터, 요것들 하나의 특징, 구간 데이터, 인터벌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